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도입에 관심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와 함께 ISA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상품입니다. ISA, 이름이 생소한데 예. 도대체 어떤 상품입니까? 그러니까 만능 통장이다. 비과세 만능 통장. 만능 통장. 벌써 네.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정식 우리나라 말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이 계좌라는 게 첫 번째 성격이에요. 예. 보통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세금 우대나 혹은 세액 공제되는 상품은 상품별로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바구니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개 금융 상품을 넣은 바구니 전체, 즉 계좌에 대해서 네.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부과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세제 관련 상품들 같은 경우는 상품 건건이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이 가입 기간이 있는데 네. 5년 되는 시점에 수익이 200만 원까지는 그 중간에 손해 난 것도 있고 손해 안 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기존의 저세 상품들은 건건이 다 과세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거기서 다 합해서 손실 난 거나 이익 난 게 있으면 그걸 더 상계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2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또 과세 체계도 차이가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기 때문에 네. 우리 과일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나나도 넣고 사과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이런 예. 식으로 골고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저세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를 한꺼번에 다 넣을 수 관리하는 있죠. 종합 계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되군요. 최근에 ELS 같은 것도 많이 가입하시거든요. 예. 그런 것도 여기에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ISA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이 IS 제도를 가장 성공한 나라가 현재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한 2,400만 계좌 정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국민 상품이라는 별칭까지 있다고 그래요. 예. 또 일본도 이제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가 20년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경기 부양을 하면서 예. IS를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성장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잘 늘지 않아요. 예. 저축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축률이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우리나라는 좀 플러스거든요. 예. 이 마이너스란 건 뭐냐면 국민 전체적으로 저축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노후라든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예. 저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되면 개개인들한테 저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적인 정부 정책은 뭐냐면 조세 정책,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도 저축률이 굉장히 낮죠. 예. 저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한 7, 8년 동안 거의 늘고 있자고 줄고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해서 자산 축적을 해야 되는데 저축률이 낮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스스로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이자를 함부로 올리다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예. 때문에 세제 정책으로 풀어간다. 이런 예, 접근법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SA 가입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거의 다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네. 딱 두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없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이자나 배당 소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은행 이자 2% 정도 치면 2%도 안 되지만 한 10억 정도를 예금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소득 과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해당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네.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정부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경우 소득이 없으시거나 두 번째로는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예. 또 그럼 내가 소득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ISA 전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이제 정부에서 발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설치하시고 네.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하군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예. 금융소득이 많은 분 말고 부동산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건 이제 임대소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럼 이제 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전년도에 제외하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의 제한이 있습니까? 정말 100억, 200억
뭐 이렇게 자산이 가진 분들은 가입할 수 없다 이런 그렇게, 것도 없는 그렇게 거죠? 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산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융에 관련된 상품이니까 네. 금융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세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자기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예, 1년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아주 돈이 많은 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그 소득공제 펀드가 이제 올해 일몰이라고 그러죠. 올해 없어지는데 소득공제 펀드가 연봉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한 몇 년 됐는데 6,700억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정 정도 부자 감세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축이 너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제도 자체가 있어서 하려고 어느 정도 흥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그 기준을 낮춰놨더니 지난번에 그 소득공제 펀드 같은 거 거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금융소득 과세대전으로 기준을 결정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뭐 2,700만 계좌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2,400만 계좌. 2,400만 예. 계좌가 가입할 수 있었군요. 예. 자, 어떻습니까?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예. 1억 그러니까 한 해에 2천만 원 예. 정도 그렇죠.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2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중간에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절세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혜택을 주어지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어떤 내가 좀 까다로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절세 상품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 ISA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해약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 받지 못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시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15.4%를 내셔야 됩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ISA 이야기하면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상품 가입을 예로 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 상품에 두 개를 IS 계좌에 넣으셨는데 하나 300만 원의 이익이 났고요. 다른 상품은 9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이 IS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상품 개별 건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예. 그러니까 90만 원 손실 난 거는 번개 없으니까 세금 안 내시겠죠? 이익을 본 300만 원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를 그렇죠. 한다는 말씀입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예. 15.4% 세금을 과세하니까 약 세금을 46만 원가량 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반대로 IS 계좌로 투자를 하셨다. 그럼 이익은 300만 원인데 90만 원 손실이니까 이거 두 개는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번 돈은 2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10만 원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10만 원만 9.9% 분리과세를 해야 되니까 예.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없고요. 10만 원에 대해서 9.9% 과세를 하게 되면 약 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900원만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 이런 예.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예, 건데 그렇죠. 그럼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능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5년간 200만 원은 좀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5년간 2천만 원인데요. 5년간 예. 5년간 예. 2천만 원이시면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요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이 거의 늘질 않았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도 우리 연금저축계좌라고 그래서 그것도 예. 한 400만 원까지 늘 수 있거든요. 예. 현재 절세 상품을 다 한도껏 다 채우실 수 있는 분들은 평범한 급여 생활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 연간 2천만 원 가입하고 5년간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 200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보게 그게 이제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펀드 같은 거 넣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폭등하게 되면 1,000만 원도 20% 금방 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 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이 IS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정말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IS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역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현상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지금 예금과 적금의 평균 우리 금리가 이자가 한 1.6%밖에 안 됩니다, 연. 예. 그러니까 1.6%에서 내가 비과세 혜택 받아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S 계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이 제도 취지에도 맞고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이 상품을 보다 좀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세제 개편안을 봤을 때 ISA를 제외하고도 주목되는 예. 게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많이 써라. 예. 이런 뭐 개편안도 지금 나왔는데 소득공제율이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뭐 소득공제를 전부터 좀 올렸었는데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네. 1,000조 원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한 5천만 명 되니까 1인당 2천만 원씩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쓰지 말고 체크카드 써서 좀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수 소비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카드를 더 쓰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그 이번에 체크카드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쓰시게 되면 더 소득공제 늘려준 그 세액공제 폭을 더 늘려주게 된 거죠. 네. 하지만 뭐 무작정 이 체크카드를 많이 쓴다고 다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을 잘 아셔야 되는 경우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먼저 써야 됩니다. 제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25%면 1,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50만 원까지 카드 쓴 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위를 쓴 돈을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요즘 그래서 뭐 이 신용카드 뭐 테크라는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 1,250만 원, 25%까지 신용카드를 먼저 그으시고 네. 나머지 가는 거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으시는 게 예. 훨씬 더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은퇴연구소 상무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뭐 은퇴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저런 뭐 재테크를 해야 될 텐데 예. 어떤 상품을 먼저 가입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우리보다 이런 걸 먼저 경험했던 금융 선진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재산을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이렇게 뭐 예금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산 배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얼로케이션, 어디다 위치시키느냐, 얼로케이션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얼로케이션의 기본은 뭐냐면 절세 상품을 주는 걸 기본으로 해라. 왜 그러냐면 그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세금을 덜 내는 거는 내가 가장 확실하게 비용을 줄이면서 실질 수익을 높이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초저금리가 될수록 여러분들께서 절세 상품을 기본으로 자산 운용을 해 나가시는 게 앞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건 세테크란 말을 예, 많이들 맞습니다. 하시는데 예.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